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동반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브렉sit, 홍콩 사태, 한일 무역 갈등이 그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90%가 동시에 하락했고 세계 무역량 증가율이 급락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IMF,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의 권고대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민간의 활력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재정이 경제와 일자리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하방입니다. 사스가 발생한 2003년에 비해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8%에서 19%로 대폭 상승했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도 이 기간 동안 351억 달러에서 1,362억 달러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2003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예비비 1,000억 원의 지출을 의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항목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지 산정하여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일자리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정과제입니다. 지난해 일자리 수가 30만 1,000명이 늘어나 당초 목표로 삼았던 15만 명 증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해서 일자리의 3대 지표는 모두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 기업입니다. 기업 활력 제고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기업이 10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제도 개혁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산업계, 금융업계, 벤처업계의 수건이었던 데이터 3법이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 계기를 살려나가겠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서 신산업 창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질 좋은 일자리가 대거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집행 과정에서도 기업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일자리의 양적, 질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40대 일자리 창출은 미진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40대 인구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지만 우리 제조업이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서 과거와 같은 급속한 성장이 어려워진 것도 근본적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서 제조업이 업그레이드되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3대 신산업 분야에 3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개혁에도 더욱 힘써서 새로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상생형 일자리 추진에도 민주당은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 민정이 협력하는 한국형 일자리 창출 모델입니다. 노동자는 적정 임금과 노사 관계 안정에 협조하고 기업은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며 민간은 사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정부는 세제와 인프라를 지원하는 협력과 상생의 미래형 일자리 창출 모델입니다. 지난해 1월
경차 제조를 위한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친환경 뿌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밀양형 일자리, 자동차 부품 산업의 활력을 높이는 대구형 일자리, 2차 전지 생산에 나서는 구미형 일자리, 이모빌리티 생산조합이 중심이 된 횡성형 일자리, 중견 벤처기업 전기차 클러스터의 분산형 일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올해에도 2월 6일 미래 전기차 부품 산업의 해외 투자를 유치한 부산형 일자리 협약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까지 7개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총 2조 9천억 원의 투자와 9,800여 명의 직접 고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한 지역사회 경기 부양과 간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별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충북 괴산, 전남 신안, 전북 익산, 경북 포항 등 여러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인, 노동자, 지역사회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각에서는 어르신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늘어났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심지어 재정으로 만든 나쁜 일자리일 뿐이고 세금 먹는 하마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민간 기업에만 맡기는 것은 지금으로선 무책임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일석삼조의 효과를 낸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급격한 고령화와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늘려드리는 것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둘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보람도 느끼고 자긍심도 강하며 더 건강해지신다고 합니다. 셋째, 어르신들이 오랜 경제활동에서 취득한 지식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일자리 사업을 통해 활용되고 또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 일자리를 폄하하는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충 사업은 축복해야 할 효도 사업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함께 어르신에 대한 효도 사업에 나섭시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자영업과 소상공인분들은 우리 경제의 허리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영세 자영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 보증금액을 20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20만 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추가로 보증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출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 골목 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5조 5천억 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 5천억 원 규모로 2배 늘려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의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등 온라인 입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제로페이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서 가맹점을 2024년까지 200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시군구에 전문화된 개별 특화 상점가를 육성하고 상권 육성 전담기구를 설립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2000년 4,800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 고정되어 있습니다. 20년간의 경제 규모 확대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과 세금 계산서 발행, 장부 작성 등의 행정 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준 금액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현금 거래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신용카드 사용률이 79.1%에 달할 정도로 조세 환경도 선진화된 만큼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해도 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